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모처럼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속보성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변호사 비밀 유지권,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과 관련한 리플 측의 반박에 대해서 SEC가 이번에는 리플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4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리플 측이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과 힘먼 스피치 공개에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나름의 반박 논리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시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규정한 이른바 힘먼 스피치 내용은 이미 공개가 다 된 것인데 그렇게 세상에 다 까발려진 그런 내용인데 이 스피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 초안이 SEC의 기밀에 해당한다라는 SEC의 주장 자체가 얼핏 들어도 논리적인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입장이다 보니까 무식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SEC의 주장은 뭔가 핀트가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4가지 반박 내용들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규제권을 둘러싸고 SEC와 CFTC의 신경전이 아주 볼만합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은 상품에 해당해서 CFTC 관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SEC의 바람과 달리 적자는 토큰들이 상품이 될 수 있고 리플 XRP 역시 증권이 아닌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의 밥그릇 다툼 역시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이더리움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쩌면 6월로 접어들면서 이더리움이 더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 8일에 지분증명 전환의 주요 단계 가운데 하나인 머지가 병합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또 연기될 수도 있기도 해서 이날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벌어진다 이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쩌면 새로운 이정표가 머지않아서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관련된 소식들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에 시장 전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리플과 SEC가 물어뜯어가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안은 이른바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 변호사 비밀 유지권입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윌리엄 힘먼의 발언을 담은 이메일 내용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 SEC의 주장이고 그건 전혀 기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리플 측의 반박입니다. 이번에 SEC가 리플 측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SEC는 우선 힘먼이 SEC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법적 조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 제공과 판매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적인 질문이다. SEC 변호사들은 연설 초안 작성과 논평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데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힘먼 스피치의 내용이 SEC 변호사들의 법적 지식을 통한 조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기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공개가 된 내용인데 이게 또 어떻게 이런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윌리엄 힘먼이 개인 자격으로 발언했다라는 리플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인데 SEC는 힘먼 국장과 SEC 직원들은 연설 초안을 작성하고 논평할 때 그들의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동해야 했다. 리플 측은 힘먼 국장이 자신의 개인적 자격으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SEC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힘먼은 SEC에서 일하는 동안 SEC 변호사와 상의하고 SEC에서 자신의 위치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해서 스피치를 완성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SEC는 이게 힘먼 개인의 발언이다. SEC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가 지금 또 이렇게 완전하게 또 말을 뒤집고 있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진짠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먼 스피치 이메일이 공개되면 SEC의 기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신박한 주장입니다.
SEC는 리플 측은 힌먼 스피치에 기밀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힌먼 스피치는 증권거래소와 증권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가 스피치에서 밝혔듯이 그 연설은 이더리움이 증권거래 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는 위원회의 심의 가운데 일부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인데 이거 초안 이메일을 공개한다라는 게 왜 기밀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SEC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SEC가 그동안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계속 견지해 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내부 법적 통신에 대한 특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라는 리플 측의 주장은 리플이 의존하는 판례법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뭔가 이게 논리와 논리가 대결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꼬리 잡고 말싸움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진짜 생각해볼수록 재미있는 것은 SEC의 주장대로라면 힌먼이 내부 변호사들의 법적 조언을 담은 힌먼 스피치, 이건 그 내용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피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스피치는 2018년에 진행이 됐고 힌먼이 변호인들과 나눈 내용,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건 그때 이미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SEC 현지 기업금융부 국장이 내부 기밀을 세상에 공개한 것이라는 논리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SEC는 힌먼 스피치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점에만 방점을 찍고 나름의 논리를 억지로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빈틈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SEC가 왜 이번 소송을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끌려다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리플 XRP가 과연 증권일지 아니면 증권이 아닐지는 미국 규제기관들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적잖은 토큰들이 증권으로서 SEC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고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품으로서 CFTC의 규제 대상이 될 겁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 SEC와 CFTC 위원장의 규제권 밥그릇 다툼이 더 인상 깊게, 더 재미있게,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상품일 수가 있어서 CFTC의 규제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 넘겨주고 나머지는 모두 SEC가 규제하겠다라는 나름의 엄청난 짱구를 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는 이더리움은 증권인지 상품인지 이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언급하든 상품이라고 언급하든 그 순간 리플 소송 과정에서 SEC의 논리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입을 의도적으로 다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FTC 위원장이 아주 정말 재미있는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에 해당한다. 수천 개 토큰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 가운데 일부는 상품이나 증권에 속한다. 어떤 토큰이 증권 또는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면밀히 분석해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CFTC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과연 리플 XRP는 상품인 것인가 증권일 것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고 지금 리플 측이 소송 과정에서 이더와 XRP가 본질적인 특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데 왜 이더는 증권이 아니고 XRP는 증권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뭘 기준으로 이 양반들이 지금 상품과 증권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면 XRP 역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지구상에서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미국 SEC가 유일합니다.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규제가 된다면 XRP가 증권으로 규제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리플 소송의 결과가 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진짜 뭘 근거로 증권이라는 건지 궁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말까지는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석연찮게 시작된 리플 소송을 둘러싼 여러 재미진 상황들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은 어쩌면 6월 초에 지분증명 합병, 이 멀지가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주요 공개 테스트넷인 롭스텐이 다음 달 초에 지분증명 합병을 진행할 것이라고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넷은 1차적으로 컨센서스 레이어의 제네시스 버전을 생성한 뒤에 이어서 네트워크 통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각 5월 30일과 6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프레스톤 반루는 롭스텐 통합은 올해 말 이더리움 메인넷 통합을 위한 거대한 이정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분 증명으로의 완전 전환이 당초 6월로 얘기가 나왔다가 3분기 또는 4분기로 지금 미뤄진 상태인데 6월이 어쩌면 지분증명으로 전환되는데 아주 의미있는 전환점이 이정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테라 사태를 놓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이커다오의 리드 개발자가 테라에 투자한 벤처캐피털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다이의 발행사 이 메이커다오 리드 개발자 샘 맥퍼슨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테라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은 일반 투자자의 손실 가운데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 그들도 UST와 루나 붕괴의 책임이 있다. 그들은 테라와 같은 위험 프로젝트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도록 방조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일부는 테라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UST 디패깅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뛰어든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샘 맥퍼슨이 언급한 테라로 엄청난 돈을 번 VC, 또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는 VC 가운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테라에 투자한 기관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루나 홍보에 나섰고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는 곳인데 사태 발발 이후에 계속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고 이제 지난주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테라는 실패한 큰 아이디어였다. UST 준비자산의 하방 압력이 발생하면서 UST 인출이 뱅크런과 비슷하게 벌어졌고 준비자산은 UST 붕괴를 저지하는 데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설명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고 거시적 상황은 계속 도전적일 거지만 나는 암호화폐 혁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질이 떨어지게 느껴지는 것은 적어도 덜 떨어진 프로젝트를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 한마디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았나,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상황 진단 정도 하고 자기 생각 정도 말하고 지나가면 될 일인가, 참 여러 생각들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흐물흐물한 흐름을 보이면서 29,000달러 간신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힘이 다소 빠진 모습인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하락 조정 장세가 이어지게 될지, 반전의 모멘텀으로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게 될지 궁금한 지점이긴 한데 여기서 더 후퇴하는 상황 정도만 좀 잘 피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